자, 이제 정리 7.4 인테그랄 테스트. 자, 이것은 만약에 이 AK가 sequence of 물론 포지티브 텀이에요. 0보다 큰 항들로 이루어진 그런 수열이고요. 그리고 그 항들이 모노톤 디크리징이에요. 물론 그 값은 0으로 가야 되겠죠. 저 만약에 0으로 안 가면 수렴하지 않으니까요. 자, 그래서 자 0으로 가는 이제 그런 양의 값을 갖는 양항 수열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f는 함수인데 f is 모노톤 디크리징 펑션이에요. 그리고 물론 그 함수는 1부터 무한대까지 여기서 정의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함수의 fk 값은 정확하게 ak 값과 일치를 해야 되고, 물론 모든 k에 대해서.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시그마 k는 1부터 무한대까지 ak, 자, 이 값과 그리고 자, 우리가 이 함수의 적분을 이용해서 시퀀스를 만들 수가 있어요. 즉 1부터 n까지 이 함수 f를 적분한 이것을 우리가 시퀀스라고 놓으면은, 자, 이 시퀀스, 이 두 개의 시퀀스와 그러니까 이 시퀀스 함수 적분의 시퀀스와 이 급수는 둘 다 수렴을 하든지 혹은 둘 다 발산하든지 한다. 그러니까 수렴과 발산이 같이 간다, 그 얘기죠. 자, 이게 인테그랄 테스트예요. 자, 그래서 자, 우선 자,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이제 함수의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생각을 해보면은, 자, 우선 함수 f는 모노톤 디크리징 하는 펑션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밑으로 내려가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어떤 k라는 정수와 k 플러스 1이라는 정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조건에 의해서 이 함수에서의 k에서의 함수값, 즉 fk 값은, 자, 요 값이 fk 값인데 요 값이 ak 값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k 플러스 1에서의 함수값, 자, 요 값이 바로 ak 플러스 1의 값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물론 요 함수는 f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림으로부터 무엇을 알 수 있냐면은 for each k는 내추럴 넘버에 대해서 자, 이 구간 k부터 k 플러스 1 사이에서 fk 값은 ak보다 작거나 같고 ak 플러스 1보다 위에 있으니까 크거나 같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러한 부등식이 성립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따라서 세 개의 변에다가 적분을 취해보죠. 그래서 k부터 k 플러스 1까지 적분을 하면은 ak를 k 플러스 1, 그리고 인테그랄 k부터 k 플러스 1까지 f, 그리고 인테그랄 k부터 k 플러스 1까지 ak,
자, 그러면은 자, 물론 이 함수 f는 모노톤 펑션이기 때문에 적분 가능하겠죠. 그렇죠? 모노톤 펑션이면 적분 가능하다. 이게 정리 6.3이었죠. 자, 그래서 그것을 이용하지만 어쨌든 적분 가능하고, 이것도 단위 상수 함수이기 때문에 적분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 상수 함수 같은 경우에는 그 적분 값은 그 함수 값 곱하기 구간의 길이. 근데 k에서부터 k 플러스 1까지니까 1이니까 그냥 ak 플러스 1이 될 거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ak가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자, 크기가 이렇게 되는 것은 크기가 이렇게 보존되는 것은 정리 6.9를 이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f랑 g를 비교를 했을 때 함수 f 값이 g의 값보다 모든 점에서 다 크면은 적분값도 f가 g보다 크다. 자, 그게 정리 6.9였죠. 그래서 뭐 혹시 모르니까 그냥 by 쓸까요? by theorem 6.9. 자,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n이 2보다 크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자, 이런 n에 대해서 자, 이제 다 더해 봅시다. k를 1부터 n-1까지 더해 보면은, 자, 좌변은, 자, 요기 세 개 항 좌변은 ak 플러스 1이죠. ak 플러스 1. 자, 이걸 더하고요. 그러면 부동호는 이제 다 더하더라도 n-1번째 항까지 더하더라도 부동호 방향은 안 바뀌겠죠. 1부터 n-1까지 인테그랄 k부터 k 플러스 1 f. 자, 이렇게 될 거고,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인테그랄 아니죠, 인테그랄이 아니죠, ak죠. 이렇게 될 거예요. 그쵸? 자, 근데 이 부분은 우리가 플러스 써보면은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f, 그리고 플러스 인테그랄 2부터 3까지 f. 자, 왜죠? k에다 1을 넣으면 1부터 2까지, k에다 2를 넣으면 2부터 3까지 적분하는 거고, 3을 넣으면 3부터 4까지 적분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디까지 적분을 해요? n-1을 넣으면 n-1부터 n까지 f. 자,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구간끼리 합할 수 있는 거 있죠? 자, 여기 2이니까 자, 요걸 두 개를 더하면 1부터 3까지 적분한 걸 거고, 그 다음에 여기 3부터 4까지니까 적분하면 1부터 4, 결국은 요 세 개를 넣으면 1부터 4까지, 이런 식으로 계속 더 하나씩 더해 나가면은 결론적으로 요것은 인테그랄 1부터 n까지 f를 적분한 그 값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자, 그러면 요것은 더하면은 a2부터 k에다 1을 넣으면은 좌변은 2부터 n-1을 넣으면 n이죠. 그래서 두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더한 거니까 sn-a1 첫 번째 항을 뺀 거가 될 거고, 그리고 가운데는 1부터 n까지 f 적분한 것, 그리고 세 번째 항은 자, 첫 번째 항부터 n-1번째 항까지 더한 거니까 sn-1. 자, 이런 부등식이 성립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물론 자, n이 2보다 큰 경우에 대해서. 자, 그래서 자,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note that, 자, 첫 번째로 이 ak가 0보다, 자, 여기 가정에서 ak가 0보다 크다고 가정했죠. 여기 시퀀스 오브 포지티브 텀이라 그랬잖아요, ak가. 그래서 ak는 0보다 크잖아요. ak가 모든 k에 대해서 0보다 크니까 이 sn은 앞에서 설명했듯이 모노톤 인크리징 시퀀스가 돼요. 시퀀스. 자, 이렇게 되고요. 자, 두 번째로 인테그랄 1부터 n까지 f. 자, 요것은 인테그랄 1부터 n-1까지 f 플러스 인테그랄 n-1부터 n까지 f. 자, 이렇게 쪼갤 수가 있죠. 자, 근데 우리가 이
자, 이 f가 구간 n-1부터 n 사이에서는 자, 여기 요 부분 있죠? 여기 요 부분에 의해서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에 의해서 자, 이 fx 값은 am보다 크죠. am보다 크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그 적분값도 당연히 am보다 크게 되겠죠. 그 an을 m-1부터 n까지 적분한 값보다 크게 되는데 그 적분값은 그냥 an이죠. 그래서 그 값은 인테그랄 1부터 n-1까지 f 플러스 an. 자, 이런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an은 양한급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an 값은 0보다 크니까 따라서 당연히 이 값은 이렇게 쓸까요? 여기는 등호가 성립할 수도 있죠. 하지만 여기는 자,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자 1부터 n-1까지의 적분값은 1부터 n까지의 적분값보다 크다. 자, 그러니까 인테그랄 1부터 n까지 f. 자, 요 수열도 이것도 모노톤 increasing 시퀀스다. 자, 이런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무엇을 보여야 되느냐? 자, 이 an과 이 시퀀스 인테그랄 1부터 n까지 f가 이 수열이 같이 수렴을 하거나 같이 발산을 한다는 사실을 보여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 시그마 k는 1부터 무한대까지 ak가 이제 뭐 s로 수렴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인테그랄 1부터 n까지 f x dx. 자, 요 값은 sm-1보다 작죠. 자, 여기 앞에 있는 여기 있죠. 요 부등식의 오른쪽에 있는 것에 의해서 sm-1보다 작죠. 그리고 sn이 뭐라고 했어요? 모노톤 인크리징 시퀀스라고 했잖아요. 자, 그래서 이것은 자, 이것은 수프리멈 sm보다 이게 작은 것은 자명한데, 자, 이것은 s랑 같죠. 이것은 이제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바이 시어럼 2.5에 의해서, 왜냐면 sn이 모노톤 인크리징이고 컨버전트식. 잠시만요. 이 ak가 s로 수렴한다고 가정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따라서 자, 이 인테그랄 1부터 n까지 fx dx. 자, 요것도 바운디드이고 모노톤 인크리징 시퀀스가 되겠죠. 그래서 1부터 n까지 fx dx. 자, 이것은 위에 있는 것으로부터 바운디드라는 사실을 얻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앞에서 모노톤 인크리징이라는 것도 증명을 했어요. 그렇죠? 보였어요. 따라서 정리 2.5를 다시 한번 적용을 해주면, 자, 이것은 수렴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반대로. 자, 만약에 이번에는 인테그랄 1부터 n까지 f. 자, 이렇게 주어진 수열이 수렴을 한다고 가정을 해보죠. 이게 converges to i라는 어떤 값으로 수렴한다고 가정을 해보죠. 자, 그러면 자, 반대로 이번에는 두 개의 부등식 중에 이 앞에 있는 부등식을 사용을 해줘요. 그러니까 sm-a1.
자, 요 값이 인테그랄 1부터 n까지 f의 값보다 작거나 같다. 요 사실을 이용을 해주면, 자, 그러면 sn-a1은 자, 요것은 인테그랄 1부터 n까지 f. 자, 이렇게 될 거고요. 자, 요것은 i보다 작게 되겠죠. 물론 여기 요 부등식도 정리 2.5를 사용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지금 거의 많은 부분들이 정리 2.5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요 SN A는 이것은 바운디드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I에 의해서 바운드가 되죠. 자, 그리고 SN이 모노톤 인크리징이니까 SN-A도 모노톤 인크리징일 거예요. 자, 아니 그냥 이렇게 할까요? 그냥. 자, 그러니까 SN은 자, 이걸로부터 SN은 그냥 I 플러스 A1. 자, 요것에 의해서 바운드 될 거예요. 그죠? 그러면 SN이 모노톤 인크리징이고, 그러면 이렇게 쓰는 게 더 깔끔하겠네요. 바운디드이고, 따라서 모노톤 인크리징.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SN은 컨버지한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증명이 끝나게 됩니다. 물론 여기 이 부분도 정리 2.5를 이용을 해줘요. 근데 사실 지금 이렇게 정리 2.5를 계속 사용해주는 이유가 뭐냐면은 어쨌든 우리가 지금 AK가 다 양수인 경우만 다루고 있기 때문에, 즉 양항급수만 다루고 있기 때문에 양항급수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합이 모노톤 인크리징 하는 펑션이 돼요. 그래서 어쨌든 정리 2.5를 자주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예제를 한번 살펴봅시다. 자, 이제 7.1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우선 이 앞에 있는 적분 판정을 한번 이용을 해보죠. 살펴보죠. 이용하는 예를 살펴보죠. 그래서 P가 임의의 리얼 넘버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determine for which values of P. 그러니까 어떤 P의 값에 대해서 the series 시그마 K는 1부터 무한대로 갈 때 K의 P승분의 1, 자, 요 값이 수렴을 하는지. 자, 이 P의 값을 결정해 봐라.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생긴 이 시리즈를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P 시리즈라고 불러요.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이제 풀이를 한번 봅시다. 자, 먼저 P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자, 이것을 왜 P가 음수인 경우를 생각을 해보냐면은 지금 이 분모에 P가 붙어 있잖아요. 파워가 여기 분모에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음수일 때는 이게 분자로 이 K를 분자로 올리게 되면은 부호가 마이너스가 붙는데 마이너스 P가 되는데, 마이너스 P가 음수일 때는 결국 K의 파워가 양수가 되는 거죠. 0보다 크거나 같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K의 파워가 0인 경우에는 1이죠. 그렇죠? 0인 경우에는 1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쓰죠. 마이너스 P 이렇게 쓰는데, 이제 P가 음수인 경우에는 이 파워가 양수가 되는데, 이 리미트 값이 P가 0인 경우에는 1이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미 K가 어떤 값이든지 간에
p가 0이 되는 순간 k의 0승은 그냥 1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이게 0보다 p가 음수다 그러면은 k의 양수승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k의 어떤 양수승은 k가 무한대로 갈 때 무한대로 가게 되겠죠. 정확하게는 플러스 무한대로 가겠죠. p가 0보다 작으면. 자, 그래서 p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이 값은 0으로 가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리미트 k가 이게 왜 0으로 쓰죠? 무한대로 갈 때 k의 p승. 자, 이 값은 0이 아니죠. 따라서 k는 1부터 무한대 k의 p승분의 1. 자, 이 값은 다이버지합니다. 자, 이거는 자, 정리 실점에 대해서 이렇게 되겠죠. 자, 두 번째. 그러면 이제 p가 0보다 큰 경우로 한번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네, p가 0보다 크면.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무엇을 할 수 있느냐? k의 p승분의 1은 0보다 커요. for k는 내추럴 넘버에 대해서. 자, 두 번째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자, 이 k의 p승분의 1. 자, 이 시퀀스는 모노톤 디크리징 to 0. 즉 0으로 단조 감소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fx를 x의 p승분의 1. 자, 이렇게 정의를 하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이 f는 모노톤 디크리징 물론 on 1부터 무한대. 자, 이렇게 되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fk를 계산을 해보면 x 자리에다 k를 넣으면 정확하게 k의 p승분의 1이 되죠. for k는 내추럴 넘버에 대해서. 자, 그러니까 우리는 자, 이제 이 정리 자, 이렇게 됐으니까 이 정리 7.4의 가정을 모두 만족을 해요. fk를 이런 식으로 fx를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면. 자, 그래서 우리가 정리 7.4를 이용을 해주면은 자, 그 수렴과 발산이 같이 간다. 즉 k가 1부터 무한대로 갈 때까지 k의 p승분의 1이 수렴하면 자, 요것은 요 명제와 그리고 인테그랄 1부터 n까지 f가 여기서는 x의 p승분의 1이죠. dx. 자, 요게 수렴한다. 자, 요 명제가 동치인 명제다. 즉 같이 수렴하거나 같이 발산한다. 자, 이런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러면 이제 언제 수렴하는지 그 p의 범위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인테그랄 1부터 n까지 자, x의 p승 그냥 이렇게 쓸까요? x의 마이너스 p승 dx. 자, 요것은 그 원시함수를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했던 것처럼 그냥 계산을 할게요. 원시함수 계산해보면 1-p. 자, 이렇게 돼요. 그리고 자, 여기다가 이 x에다가 1을 넣고 그리고 n을 넣고 자,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리고 이것은 물론 p가 1이 아닐 때 만약에 p가 1이면 어떻게 되죠? p가 1이면 x의 마이너스 1, 즉 x분의 1의 원시함수는 뭐였죠? ln x였죠. 혹은 로그 x. 자,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x는 1n. 만약에 if p가 1이면
자, 이렇게 적분값을 계산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것을 n을 넣고 x에다 n을 넣은 거에서 x에다 1을 넣은 것을 빼주면은, 자, 그러면은 1-p, 그리고 x에다 n을 넣으면은 n에 1-필승, 그리고 x에다 1을 넣으면 1에 1-필승은 그냥 1이 1-p승은 1이죠. 그냥. 그래서 1. 자, 이렇게 돼요. 만약에 이것은 물론 p가 아닐 때, 그리고 p일 때는, p가 1일 때는, 자, 여기다가 x에다 n을 넣으면 그냥 ln n이죠. 그리고 x에다 1을 넣으면 ln 1인데 ln 1은 0이죠. 그래서 ln n이 됩니다. if p가 1이면. 자, 그래서 우리가, 자, 여기다가 리미트를 한번 취해 봅시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이렇게 취해 보면 인테그랄 1부터 n까지 x-p승 dx. 자, 이것을 계산을 이제 취해 보면은, 자, 요 p가 1일 때는 ln n, 자,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 ln n도 무한대로 가죠. 그래서 1일 때는 무한대로 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 남은 것은 1보다 클 때랑 1보다 작을 때. 자, 이걸 생각을 해보죠. 자, 그래서 p가 만약에 1보다 크다, 1보다 크다 그러면은 여기 n의 파워가 음수가 되죠. 여기 1-p의 파워, 즉 이 n의 파워가 음수가 되니까, 즉 n분의 n의 썸 어떤 양수의 파워분의 1일 꼴일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n이 무한대로 갈 때 무한대분의 1의 꼴이 돼서, 자, 분모 여기 이 부분은 0으로 날아가 버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자, p가 1보다 클 때는, 자, 요 값은 1-p분의 -1. 그리고 p가 1일 때는, 자, 요쪽을 생각을 해보면 ln n인데 n이 무한대로 갈 때 ln n도 무한대로 가니까 무한대고, 그쵸? 그리고 p가 1보다 작으면, 자, 그러면 여기 1보다 작으면은 1에서 1보다 작은 값을 뺐으니까, 자, 이 n의 파워는 양수가 되겠죠? 그러면은 n의 파워가 양수일 때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어떻게 돼요? 이 위의 값이 무한대로 가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값은 실질적으로 무한대로 가게 돼요. 그래서 이 값은 1보다 작을 때. 그렇죠. 물론 이 부호를 생각을 해보면은 p가 1보다 작기 때문에 1-p는 양수죠. 그래서 어쨌든 전체적으로 뭐 무한대에서 1 빼봤자 그냥 의미 없죠. 그러니까 대세에 지장 없죠. 그래서 어쨌든 전체적으로 무한대로 가게 된다. 이런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p가 1보다 클 때는 어떤 값으로 수렴을 하니까, 따라서 인테그랄 이렇게 쓸게요. dx는 converges p가 1보다 클 때만 수렴을 해요. 자, 그리고 이것은 정리 7.4를 이용을 해주면 시그마 k는 1부터 무한대까지 k의 p승분의 1. 자, 요게 지금 두 개가 같이 수렴하거나 같이 발산한다 그랬죠. 그래서 수렴하기 위해서는 언제냐, p가 1보다 클 때만 수렴을 한다. 자, 이런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엑서사이즈 7.2, 이그젬플 7.2를 한번 살펴봅시다. 그래서 이 7.2에서는 determine whether 이 시그마 k는 1부터 무한대까지 루트 k 곱하기 k 플러스 1분의 1. 자, 이게 수렴하는지 혹은 발산하는지 판단을 하여라. 자, 그래서 책에서는 이제 사실은 이제 비교 판정법으로는 k분의 1을 생각을 하면서 비교 판정법으로는 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커러러리 2를 사용을 해서 리미트의 그 값이 얼마인지 그것을 확인함으로써 이제
수렴 발산을 판정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을 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사실은 비교 판정법으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책에 있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면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비교 판정법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자, k분의 1이 아니고 k 플러스 1분의 1을 생각을 해보죠. k 플러스 1분의 1을 생각을 해보면은 자, 이것은 k 자, 이렇게 되죠. 그렇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확인하실 수 있냐면 그러면은 1부터 무한대까지 k 플러스 1분의 1 이것은 당연히 자, 이 k분의 1을 두 번째 항부터 한 번째 항까지 더한 거잖아요. 그쵸? 근데 그러면은 k분의 1이 다이버지 하기 때문에 그 두 번째 항부터 더한 것도 당연히 다이버지 하겠죠. 그래서 이 그 어떤 급수가 수렴하냐 발산하냐는 꼬리항에 의해서 결정된 꼬리항의 성질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랬으니까 자, 이거는 당연히 다이버지 하겠죠. 자, 그래서 이 정리 7.3을 이용을 해주면 그러니까 비교 판정법을 이용을 해주면은 자, 요것도 다이버지를 하게 되겠죠. 자, 만약에 이게 수렴한다고 가정을 하면은 요게 수렴을 해야 되니까 말이 안 되죠. 그쵸? 요게 만약에 수렴한다고 가정을 해보죠. 요 루트 k 곱하기 k 플러스 1분의 1이 수렴한다고 가정을 하면은 자, 요 조건을 만족을 하니까 자, 요것도 수렴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발산하는 거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발산이 돼야 되겠죠.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어떤 잘 알려진 우리가 그러니까 그 수렴 발산을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것들로부터 어, 그것과 비교를 해서 다른 어떤 좀 더 복잡한 형태의 수열이 아니죠. 급수의 수렴과 발산을 판단하는 방법을 오늘은 배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뒤를 이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듣느라 수고하셨습니다.